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대구에서 논란을 빚은 성소수자 축제, 퀴어문화축제가 대전에서도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축제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학부모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삭발시까지 갖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장호 대전시장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행사 주최 여부를 놓고 심각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서울에서 시작돼 대구와 부산 등에서 열리고 있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대전에서도 추진됩니다. 대전 지역 18개 시민단체가 축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올 하반기 행사 개최를 예고한 겁니다. 성소수자 차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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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위는 전국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대전은 퀴어 축제가 열린 적 없는 유일한 광역시라며 축제를 통해 노잼도시 대전의 다양성을 꽃피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더 이상의 갈라치기와 소수자를 향한 집단 혐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축제가 공격받지 않고 우리의 축제가 찬반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조직위 출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시민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은 선정적인 동성애 퀴어 축제가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삭발시까지 진행하며 축제 개최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이들이 문화라는 거짓된 포장으로 스며드는 동성애 퀴어의 물결에 휩쓸릴까 봐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장호 대전시장도 퀴어 축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지역 시민단체들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지역에 많은 우려를 하는 분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한편 퀴어문화축제가 매년 확대되면서 서울에선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놓고 조직위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해 대구에선 행사 적법성을 놓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지역마다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기초과학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다음 달 드디어 첫 실험에 들어갑니다. 암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 등 무궁무진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거점인 대전 신동지구의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TJB 창사 29주년을 맞아 조혜영 기자가 라온 가속기에 직접 들어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전자나 양성자보다도 수십만 배 더 무거운 산소 이온이나 아르곤 등 중이온을 빛의 속도 수준으로 가속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중이온 가속기. 신물질을 개발하는 꿈의 장비로 암치료 등 신약 개발이나 차세대 원자력 발전 등 무궁무진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군 이래 가장 큰 기초과학 프로젝트라 불리며 지난 2010년 설계를 시작으로 10여 년에 걸쳐 구축 사업이 진행된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마침내 첫 실험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희귀 동위원소를 생성하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우주 현상과 거의 비슷한 에너지,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나온 부산물들, 예를 들면 물 현상들을 관찰해서 우리 원소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만들어져 왔던 그런 희귀동위 원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연구하기 위한 장치이죠. 연구진은 장비 시운전 등 최적화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는데 다음 달부터 라온을 이용한 실제 연구가 시작됩니다. 국내 연구자들로부터 핵물리학과 의생명과학 분야 등 30편의 실험 제안서를 받았고 프랑스와 일본 등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6월 중순 진행될 첫 실험은 코브라 장치로 희귀 동위원소를 만드는 연구입니다. 정말 희귀한 동위원소, 그걸 우리가 만들어주기를 과학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 새로운 데이터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암치료나 다양한 응용 연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라온의 최종 목표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원소, 포리아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년 고에너지 구간 가속기까지 설치되면
목표 속도인 빛의 2분의 1 속도까지 빠른 가속이 가능할 전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 가속기 라온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류현진 복귀 이후 하나이글스 홈 경기 매진 행렬이 이어지면서 좌석 예매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습니다. 2만석이 넘는 관중석을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대전 새 야구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많은 관중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을 텐데요. 김철진 기자가 하나이글스 새 홈구장이 될 베이스볼 드림파크 내부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1964년 개장에 올해 환갑을 맞은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 그 바로 옆 옛 한밭종합운동장 부지에 하나이글스의 새 홈구장이 될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서서히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의 총 2만석 규모로 12,000석에 불과한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 비해 60% 커진 규모입니다. 골조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체 공정도 45%가량이 진행됐는데요. 올 10월에는 그라운드에도 잔디가 심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보이는 식장산과 함께 푸르른 그라운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 오각 형태의 비대칭 그라운드로 좌우 거리가 99m와 95m로 다릅니다. 우측 담장의 경우 거리는 짧지만 2.4m의 다른 펜스보다 3배 이상 높은 8m의 몬스터월이 자리 잡아 예측 불허의 박진감 넘치는 외야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야구가 없는 날에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레저 공간으로도 기대를 모읍니다. 제가 위치한 곳은 3루 내야석입니다. 이 뒤편에 보이는 4층 높이에 세계 최초로 인피니티 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약 8층 높이에서 펼쳐져 있는 탁 트인 뷰로 시민들은 야구와 수영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인피니티 풀 근처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카라반을 비롯해 키즈 카페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등을 조성해 야구 없는 날에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은 한화이글스가 창단 4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 대전시는 계획보다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내년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펼쳐질 홈 개막전을 약속했습니다. 한화이글스 팬과 대전 시민에게 새로운 야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또 내년 개막전을 대비해서 지금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 시즌 5위 팀까지 내년 홈 개막전 개최권이 우선 부여되는 만큼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한 한화 독수리 군단의 화려한 비상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이 서해 바닷길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3,600여 명을 태우고 지난 8일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해 오늘 부산에 입항하며 충청권 크루즈 관광시대의 서막을 알렸는데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제 크루즈선 취항의 의미와 기대 효과를 짚어봅니다. 먼저 첫 출항 현장을 장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 위의 특급 호텔로 불리는 코스타 세레나호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6박 7일간 일본과 대만을 거쳐 돌아오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 출항 현장에 함께한 탑승객들은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크루즈선을 보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처음으로 여기 서산에서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생겼다는 거에 대한 그 자부심 굉장히 좋습니다. 무게가 11만 4천 톤에 달하는 코스타 세레나호는 길이가 290m로 63빌딩보다 40m나 더 길고 축구장 20개를 합친 것보다 넓습니다. 멋진 공연이 펼쳐지는 대극장과 수영장, 고급 레스토랑과 면세점, 헬스장까지 갖춰져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힐링을 하는 사이 아이들은 선상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쉴 틈 없이 진행되는 이벤트 덕분에 나이 지긋한 탑승객들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결혼 39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렵게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재밌네요, 진짜. 결혼 기념일을 떠나서 우리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 같아요. 크루즈가 잠시 정박하는 기양지에서 즐기는 현지 관광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선 코끼리 바위로 유명한 만자모와 슈라오미 수족관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일본의 몰디브로 불리는 미야코지마에서는 멋진 해변을, 대만 지룽에서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유명한 지우펀 옛 거리와 야류 해양공원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서산을 넘어서 충남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또 하나 생겼다. 앞으로 바닷길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국제 크루즈는 내년에도 2차례 출항이 예정돼 있습니다. 크루즈선 예약이 한 달 만에 완판된 만큼 내년에도 성공을 거둬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 상품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8년 노력의 결실로 드디어 서산 대산항에서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했습니다. 충남을 그리고 서해안을 세계인이 찾는 국제 관광 벨트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만의 3대 기업이자 플라스틱 PVC 생산 세계 1위 기업인 포모사 그룹이 카이스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줄기세포를 포함해 카이스트의 바이오 분야 연구에 대한 임상시험 등을 포모사 그룹 산하 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스틱 PVC 생산 세계 1위 기업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등 대만 경제의 핵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포모사 그룹. 산하에는 명지과기대와 장경대학교, 장경기념병원을 설립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도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모사 그룹이 첨단 바이오와 친환경 에너지 연구를 위해 카이스트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카이스트와 장경대학, 장경기념병원의 줄기세포 및 유전자 편집 분야 공동 연구가 특히 주목됩니다. 샌디 왕 회장이 카이스트를 직접 찾아 12,000병상을 보유한 장경기념병원의 방대한 환자 조직과 임상 데이터를 카이스트에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We can provide a lot of database and clinical trial for KAIST. I think Changgen and KAIST will have really big dedication for the whole society in the future.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카이스트의 기대도 남다릅니다. 줄기세포를 포함한 바이오 분야는 환자 개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지만 카이스트 자체 병원이 없고 상대적으로 아시아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 카이스트는 장경기념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 조직들을 활용해 아시아 지역 헬스케어 데이터 은행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년이나 5년 이내에 다가올 질병 팬데믹을 대비하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포모사 그룹은 바이오 분야 외에도 포모사의 배터리 제조 역량과 카이스트의 배터리 응용 기술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연구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두 기관의 겸임 교수를 임명해 학생 공동 지도와 연구 협력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세종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제조한 과일 주스에서 다량의 비닐 조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5살 아들과 함께 지난 8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구매한 감귤 주스를 절반 가까이 마신 상태에서 크기가 다양한 비닐 조각들이 나왔다며 이튿날 밤부터 복통과 구토 증세로 장염과 위염을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본사는 비닐에 소분한 과일로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해당 매장에 시정 요구서를 보내고 교육을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홍성군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트 안에 있던 60대 직원과 손님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는 음주나 마약 복용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가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까지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해 10월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원심을 깨고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개, 고양이 사육과 민물 새우잡이까지 시킨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스기술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말까지 천연가스 굴착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개와 고양이 사료를 줄 것을 지시하고 퇴근 후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도록 시킨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감사실에 모든 게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